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오바마, 빌 게이츠가 추천했던 화제의 책 에듀케이티드입니다. 번역서로는 배움의 발견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2018년 아마존 올해의 책 1위에 선정됐고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뉴욕타임즈 최장기 베스트셀러로 100주 이상 베스트셀러를 차지했습니다. 저자는 2019년에 타임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되었고 2018년에는 버락 오바마, 빌 게이츠가 추천한 도서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타라 웨스트오버이고요. 페이지 수는 334페이지로 얇은 듯하지만 문장 간격이 좁은 편이고 글밥이 많아서 생각보다 오래 읽은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2020년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읽었는데요. 영어 원서 읽기 면에서 말씀드리면 단어와 문장 표현은 일반적인 성인 소설보다 높은 편입니다. 요즘 아이들 책이나 일반 성인 소설을 많이 읽어서 단어 검색도 별로 없이 편하게 읽다가 간만에 모르는 단어의 빈번한 등장에 당황도 많이 했고요. 단어 검색도 많이 하고 문장의 의미 해석에 공을 들여가며 읽은 책으로 책 레벨이 일반적인 소설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먼저 이 책의 간단한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아이다호에서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타라의 부모님은 정부와 공교육, 병원 등 기성사회를 전부 거부합니다. 그들은 지구가 곧 종말한다고 믿는 모르몬교로 늘 식량과 무기 등을 지하에 쌓아놓고 종말을 대비합니다. 7명의 자녀 중 타라를 포함한 4명은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고 공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가족이 교통사고로 심한 뇌진탕 증세를 보여도 폭발로 화상을 입어도 이는 신의 뜻이며 신이 보살펴 줄 거라며 병원을 거부합니다. 이런 부모님, 특히 아버지 영향 아래에서 살아가면서 엄마와 자식들은 점점 세상을 아버지의 시각을 통해 바라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몇몇 형제는 자신의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고군분투하고 아버지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짜 세계를 찾아가는 여정을 선택하며 어린 나이에 독립해서 나갑니다. 그들을 보며 또 그들의 격려를 받으며 조금씩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뜨기 시작하는 주인공 타라. 공교육을 받아본 적 없는 그녀는 독학으로 대입 자격 시험을 통과해서 대학을 입학하고요. 장학금을 받으며 캠브리지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하버드에서 배움의 기회도 얻는 등 끊임없는 성장을 하게 되고 이러한 배움의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상과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책은 이런 인식 변화를 통해 그녀가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출판되고 지금까지 많은 관심과 화제를 불러온 책인데요. 특히 유명인들의 추천서로 알려지면서 더 관심을 받게 됩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해마다 대통령의 여름휴가 도서 목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읽는 책이란 사실만으로 대중들의 호기심을 불러오기 충분한데요. 특히 오바마 전 대통령은 독서광으로 알려져 있어서 퇴임 후에도 그가 읽고 있는 책들은 대중의 관심사가 되었고요. 2018년 오바마 전 대통령과 빌 게이츠가 이 책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궁금해서 제가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여름 휴가 도서 목록을 직접 공개해 놓았네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사실인가? 세상에 이런 일이? 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올 정도로 읽는 내내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처음에는 미국에서 사는 가족의 이야기란 사실을 망각하고 60년대, 70년대 후진국의 이야기인 줄 알았을 정도로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의 이야기란 사실에 놀랐고요. 저자가
86년생이란 이야기에 또 경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책이 회고전이란 사실을 모르고 읽으면 소설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이 과연 내가 만들어낸 생각일까?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네 주위 사람들을 살펴봐라. 내가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5명이 평균이 나의 모습이다. 예전에 어디선가 들은 말인데요. 이 말이 잊혀지지 않아서 가끔 곱씹게 됩니다. 물론 끼리끼리 논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들처럼 생각하면서 결국은 그들의 삶을 닮아간다. 저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또다시 이 말이 떠오르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생각과 가치관, 인생관들이 진정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들일까? 이 책의 주인공 타라가 교육을 통해 왜곡된 아버지 신념을 넘어서 세상으로 나오기 전까지 본인의 세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세계에 갇혀서 아버지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한 것처럼 어렸을 적부터 주위로부터 옳다고 배우며 자란 잘못된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마치 내 생각인 걸로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 나에게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 이 책을 읽으며 찾아보게 됩니다. 스티븐 호킹의 위대한 설계라는 책에 나오는 말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몇 년 전 이탈리아 시의회는 금붕어를 둥근 어항에 키우는 것을 금지했다. 굴절된 어항에 가둬진 금붕어가 왜곡된 모습으로 바깥을 보는 것이 잔혹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곡되지 않고 진정한 현실을 본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혹시 우리도 커다란 어항에 갇힌 채 거대한 렌즈에 의해 굴절된 세상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책의 번역서는 배움의 발견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배움의 발견보다는 가족의 발견이란 의미로 더 많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한 사람의 인생을 깊게 좌우할 수 있는지 이 책을 읽다 보면 그 막강한 영향력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타고난 가족뿐 아니라 결혼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타라 엄마의 캐릭터를 보면 분명 처음에는 아이들의 교육도 중시하는 평범한 엄마였는데 남편과 오랜 세월을 함께하면서 남편의 인생관과 생각을 점점 닮아가며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혼 전에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인생관이 형성되고 결혼 후에는 배우자와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배우자의 생각과 가치관을 흡수하며 결국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배움은 정말 이래서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요. 책을 읽는 것도 이래서 필요한가 봅니다. 타고난 가족, 주위 지인들을 인위적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많은 책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가끔은 늘 만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사는 주위에서 벗어나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요. 이 책은 2주 정도 읽었습니다. 책의 내용이 가끔은 고구마 10개가 목에 걸린 듯한 답답함과 짜증까지 유발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책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된 저자의 삶을 고스란히 녹여낸 책을 읽으며 강인함과 배움의 중요성, 삶의 방향성을 일깨우기 좋은 책인 것 같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매일 영어 원서 읽는 엄마 윤아리였습니다.